시작할게요. 네.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초기 여러 나라들, 이걸 여러 나라고 그래요. 나라 수가 하도 많으니까. 이게 몇 부족 연맹체라고 그랬죠? 5부족 연맹체. 잘했어요. 5부족 연맹체. 고구려도 5부족 연맹체. 동해와 옥저는 그냥 군장국가야. 얘네들은 제일 늦어요. 찌질이들이야, 그 당시에. 왜 얘네들은 문화 발달이 늦었을까요? 중국에서 문화가 제일 늦게 들어와.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잖아. 한반도 동북지역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들은 그냥 군장국가입니다. 연맹왕국이 아니에요. 얘들은 연맹왕국이 아니었다라는 게 시험에 나와. 알았어? 동해와 옥저는 연맹왕국이 아니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좀 찌질했다. 발전을 못했다. 왜 그랬느냐? 철기 문화가 늦게 들어왔다. 중국에서 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동해와 옥저가 있는 곳까지 철기 문화가 가기가 힘들었다. 철기 문화는 사람들이 들고 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가기 힘든 곳은 문화가 가기 힘든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한 진안 변화는 이렇게 남쪽에, 한반도 남쪽에 마한 진안 변환이 있었다. 여러분 봐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연맹왕국에서 왕이 있었지만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연맹왕국 부여도 왕이 있었잖아. 고구려도 왕이 있었죠. 고주몽이 왕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왕은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약해요. 약해요. 힘이 약해요. 연맹왕국 때 왕의 힘이 약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왕권 약화. 약화가 아니라 왕권이, 약화는 강했다가 약화된 걸 말하고 왕권이 어떻게 됐다? 미약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권이 미약했던 사례가 뭐냐 하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에 졌어.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졌어. 왕 재수없어. 이 새끼 잘라버려. 해가지고 신하들이 왕을 죽여버리는 거야. 왕 때문에 졌다고. 부여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 안 그래? 부여에서는 전쟁에 지거나 가뭄이 들거나 천재지변이 있거나 그러면 왕한테 책임을 물어. 왕권이 셀까 약할까? 약하다 이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연맹왕국 때의 왕은 왕권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요게 잘 나옵니다. 물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점점점 발전하면 왕권이 강화돼. 그래서 뭐가 되느냐? 예, 이렇게 부여, 고구려 이런 나라들은 중앙에 왕이 있었고 부여 같은 경우는 뭐야? 마가, 저가 해볼까? 마가, 저가, 구가, 우가 이렇게 마가, 저가, 구가, 우가 이런 놈들이 말이야 자기 부족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힘이 세다고 그랬죠. 왕의 힘은 약하고. 근데 점차 중앙에 있는 왕의 힘이 점점 세져가지고 얘네들을 다 먹어. 그래서 중앙에 있는 왕의 권한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그런 국가를 뭐라고 한다?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한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집중되나 보세요. 어떻게? 센 놈한테 뭉쳐. 눈도 어때? 눈덩이 하나 뭉쳐져 있는데 이게 점점 굴러가면 점점 커지겠죠? 이런 것처럼 중앙으로 집중된단 말이야. 그래서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를 다 먹고 누가? 고구려가 부여도 멸망시켜 또 동해, 옥저도 멸망시켜. 그래서 뭘 세웠어요? 고대국가 고구려를 세웠어요. 오케이? 마한 땅에는 아까 누가 왔었지? 고구려의 고주몽의 두 아들이 내려왔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마한 왕한테 제발 좀 땅 좀 빌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고주몽인데 한강유역이 필요해가지고 마한 왕이 한강유역을 떼어줬잖아. 누구한테 떼어줬어요? 형한테 떼어줬어? 동생한테 떼어줬어? 동생한테. 형이 양보한 거야 아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한강유역, 기름진 한강유역은 누가 갖고? 온조가 차지하고. 그리고 형은 어디로 갔어요? 바다로 갔을까? 형은 어디로 갔지? 응? 갯벌? 머드팩 하려고? 형은 어디로 갔을까? 인천으로 갔어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다고? 인천. 그 당시 인천 지명을 미추흘이라고 그래. 말로 해보자. 뭐라고? 미추흘로 갔어요. 근데 인천에 간 비류는 후회했죠? 인천 가면 왜 후회해? 농사가 안 돼. 그 당시 주로 산업이 농사인데 너무나 바닷물이 자주 들락거려가지고 벼농사 이것들이 다 타버리는 거야. 소금기가 많아서. 알겠어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은 비류는 한탄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믿어지나 여러분? 농사가 안 된다고 여러분 같으면 아씨 농사 더럽게 안 되네. 내가 멍청한 놈이야 하면서 자결해버려? 그럴 리가 없겠죠. 여러분 같으면 죽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 목숨을 끊겠어. 농사가 안 된다고? 그런데 이때 비류는 어떻게 했느냐?
배를 타고 어디로 갔을까요? 저 더 좋은 땅을 찾아서 가겠죠. 그 좋은 땅이 어디였냐면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비류가 건너가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을 세우고 그 미개에 빠져있는 일본 사람들을 다스리고 최초의 뭐가 됐다? 천황이 되었다.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믿고 싶어 믿고 싶지 않아? 믿고 싶지 않아요. 애매하지.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좀 껄끄럽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보다 이걸 더 믿는 놈들이 누구냐면 일본 놈들이에요. 일본 놈들은 지네 조상이 백제 사람이라는 걸 알아. 일본이 우리를 일제시대 지배할 때 36년간 지배할 때 일본 놈들이 믿는 신이 뭐죠? 그렇죠. 까마귀. 까마귀. 맞아요. 까마귀도 섬겨요. 까마귀. 고구려가 원래 까마귀를 삼조고라고 까마귀를 숭배했어. 그 고구려 그 삼조고하고 똑같은 것을 일본 놈도 섬겨요. 일본 놈들이 믿는 신은 잡신들이에요. 엄청 많아. 별의별 걸 다 믿어. 맷돌도 신이고 막 집세기도 신이고. 우리나라에 건너갔던 거의 다 신이야. 그 유명한 백제 근초광이 세자로 있을 때 일본 왕한테 하사해준 칼 뭐죠? 칠지도. 이것도 신이야. 일본 놈들 신으로 섬겨요. 그 칼을. 그런 정도로 온갖 잡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 잡신들의 총 본산을 일본 놈들이 어디다 세웠냐 하면 부여에다 세웠어요. 우리나라 부여에. 왜 그랬을까요? 고향이 어디야? 부여야, 백제야. 그걸 알아, 일본 놈들이. 알겠죠? 그런데 일본이 자기의 뿌리가, 자기의 고향이, 자기의 천황족의 원뿌리가 조선하고도 백제였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순간 어떤 논리에 빠지기 쉽냐면 그러므로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합치자. 조선을 먹어도 좋아. 라고 하는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시켜주는 논리가 그 안에 숨겨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백제 사람 비류가 건너가서 일본의 천황이 되었다라는 이 팩트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고민스럽죠? 계속 미스테리로 남겨두자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중에 가서 결정해야 돼. 우리가 아직 결정을 볼 수 없어요. 알겠어요? 어쨌든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류는 자결했다는 설 하나, 비류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은 천황이 됐더라라는 설 하나. 알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믿어요. 아마 비류가 일본 천황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알겠어요? 그 뒤 역사가 좀 우리한테 더럽게 전개돼가지고 임진한 때 우리를 쳐들어오고 일제 30년 동안 우리를 엿먹어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미워다 보니까 그렇지. 만약 그런 사실만 없다면 일본하고 우리가 형제 국가라는 것들이 별로 나쁘진 않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한일 월드컵도 공동으로 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 유럽이 하나가 됐어요. EU.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메리카 대륙도 나프타 그래가지고 미국과 밑에 있는 아메리카 이런 대륙들이 나프타 그래가지고 하나로 묶여지는 추세. 이걸 블록 경제라고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 동북아시아도 장차 하나로 묶이면 좋을 텐데 절대 묶일 수 없는 숙명적인 라이벌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겠죠? 이걸 우리가 풀어야만 과거 역사가 해결됩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해결 못해. 알겠어요? 지금 문제 때문에 이 비류의 위치를 어디다 지어줘야 될지를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 안 그래? 아베 새끼가 맨날 지금 어때요? 별 개지랄 다 떨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아베 이름이 누구지? 그 자식 이름도 더러워. 아베, 일베, 배짜들하는 새끼들이 다. 중기도 일베 뭔지 모르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그 마한 땅에 뭐가 세워졌어요? 백제가 세워졌어. 백제. 원래 백제 이름이 그러고 백제가 아니었다지? 처음에는 뭐였다고? 10명이 건너갔다고 10제였대. 근데 나중에 비류를 따라갔던 사람 가운데 일부가 컴백 원조한테 돌아와가지고 쪽수가 엄청 많아져서 100명이 됐다고 뭐라고? 백제라고 했대요. 이해하겠죠? 됐어요? 고구려가 세워진 스토리, 백제가 세워진 스토리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돼. 역사는 스토리예요. 히스토리잖아. 그들의 얘기야. 그들의 얘기. 근데 히스토리 그러니까 여자들이 성질내. 왜 남자들만 역사를 구성했어? 그 남자들을 낳은 게 여잔다면서 요즘은 뭐야? 허스토리. 쉬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 쉬스토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허스토리. 선생님이 역사 사이트 만든 사이트는 히스토리에다가 앞에다 여성을 상징하는 W를 붙여놨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휘스토리가 됐어요. 휘스토리. 알겠죠? 그래서 여성도 엄연한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세상의 절반이 여자잖아. 그죠? 히스토리, 남성 중심의 역사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어쨌든 백제가 세웠어요. 진안에서는 뭐냐, 진안에서는 어떻게 됐죠? 이 진안에 사로 육촌이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경주에 사로 육촌이 있었는데 이 사로 육촌의 촌주들이 모여있는데 어느 날 말 울음소리가 오래간 말해줘. 신라의 상징 동물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라의 시조인 누구야? 박역거세를 낳은 게 뭐예요? 말이야, 말에서 태어난 하여간 말 울음소리가 나가지고 나정이라는 우물에 가보니까 우물 안에 알이 하나 있는 거야. 그 알을 다 알 속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알을 이렇게 그 사로육촌 촌주들이 이렇게 모셨어요. 그 알에서 태어난 애가 박역거세고 박역거세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로육촌에서 신라가 나왔어요.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 이전의 고구려보다 훨씬 더 중앙에 있는 왕에게 권력이 집중된, 오케이? 옛날 마한 밑에 작은 백제국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진 백제, 그리고 사로육촌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진 신라, 이렇게 발전해 가더라. 그래서 이들을 뭐라 그래? 우리가 고대 국가로서 고구려와 백제와 뭐라고요? 신라, 이렇게 삼국을 나눴다. 변화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요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야, 왕의 힘이 그렇게 세다는데 뭘 가지고 왕의 힘이 센 것을 입증하냐? 머리에 쓴 관을 보니까 금관이야. 으리으리해. 힘이 센 놈 아니면 이렇게 많은 금덩어리를 뺄 수가 없어. 거기에 뭐 옥으로 된 보석도 박혀 있어. 그러니 얼마나 힘이 셌겠어. 그러니 이 사람은 왕권이 대단히 강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중에 변환에서는 가락국이 있었죠. 가락국이 뭘 세웠어요? 6개 가야를 세웠어요. 이 가야는 고대 국가가 아니었다, 중앙 집권국가가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까지 통설이야. 지금까지는 이 가야는 연맹 왕국 단계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여기까지 발전 못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중앙 집권이 안 됐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즘에 가야에 대성동 고분, 알겠어요? 또는 뭐 지산동 고분, 이런 고분에서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막 쏟아나온 거야. 이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야, 이렇게 좋은,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많은 유물들을 간직하고 있는 무덤의 주인공이라면 아마 틀림없이 왕권이 센 사람이었을 거야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기존의 학설이 깨지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점차 가야도 중앙 집권국가였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통상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 이거? 고구려, 백제, 신라 무슨 시대라고? 삼국시대라고 했잖아, 삼국시대. 근데 삼국 말고 또 뭐가 있다? 가야도 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다국시대라고 하든지 사국시대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돼.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배울 그 책에는 삼국시대라는 용어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 대신 뭐예요? 그냥 중앙 집권국가, 고대국가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꿉니다. 삼국이라는 말을 잘 안 써. 왜? 삼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야도 세졌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가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부터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봐봐요.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얼마나 왕권이 강했냐? 이게 시험에 나와. 알았어요? 알았어? 지금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왕권이 강화됐느냐? 이게 나오고, 두 번째, 그 힘이 센 왕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했느냐? 이거 뭐라고 그래? 영토 정복 사업이라고 하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 왕이 국가의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빌려온, 아까 우리 얘기했지, 한 나라를 세우려면, 질서를 세우려면 우리가 길 갖고 얘기했잖아. 교통, 신호등. 뭐가 있어야 돼? 법, 시스템, 체제가 있어야 돼요. 그 체제를 뭐라고 그래? 율령이라고 그래. 말로 해보자. 뭐라고? 율령. 그래서 중국의 율령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율령제도.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종교를 받아들이죠. 종교는 뭐라고? 약한 개인이 어딘가한테 기대고자 하는 마음이 종교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뭘 섬기게 했어요? 부처님을 섬기겠어, 부처님을. 그래서 불교를 어떻게 수용했느냐? 그런데 이 불교 수용은, 내 말 잘 들어보세요. 불교 수용은 왕권 강화 관련돼 있어요. 약한 내가 강한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알겠어요? 부처님의 포와 부처님의 자비에 기대서 살아남으려고 그래. 근데 야, 이 새끼야, 너 잘못 알고 있어. 이 왕도 부처님이야. 내 말 알겠냐? 부처를 믿는, 부처에게 기대는 마음이 임금을 섬기는 마음으로 같아진단 말이야. 이해하겠어?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왕은 곧 부처다라는 사상. 이걸 뭐라고? 왕즉불사상이라고. 말로 해보자. 뭐라고? 왕즉불사상. 크게 해봐. 다시 뭐라고? 왕즉불사상. 그래서 왕권 강화에 불교가 이용되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떤 임금 때 율령이 반포되었느냐? 어떤 임금이 한강역을 차지했느냐? 어떤 임금이 불교를 수용했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나와요. 그러므로 고구려백제 신라 이 고대 국가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국왕의, 각 나라 국왕의 뭐가 중요해? 업적이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개토왕, 장수왕, 진흥왕, 근초고왕 그냥 단골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야. 나중에 할게요. 지금 말고. 알겠죠? 지금 뭘 잡는 시간이다? 가닥을, 얼개를, 우리 역사 전체의 흐름을 잡는 시간이다. 알겠어요? 요걸 누가 다 묶었어? 다시 통일시켰어요? 누가 통일시켰어요? 신라가 시켰죠. 신라가.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시켰습니다. 통일신라가 됐어요. 그죠? 우리가 역사에서 아쉬워하는 대목이야. 아쉬워하는 대목이야. 유나야, 네 생각에 누가 통일시켰으면 더 좋았을걸? 하나도 안 아쉬워?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누가? 차라리 고구려가 하지. 어? 고구려가 하지. 그래 안 그래? 그런 마음 있어 없어? 있지. 그런 마음 있어 없어? 야, 신라가 통일하지 말고 고구려가 있더라면 만주올판이 우리 땅이었을 텐데 이 신라 때문에 말이야 우리 역사가 한반도 반쪽으로 찌그러들었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채호 같은 사람도 똑같이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신채호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김부식이를 마구 깠습니다. 김부식 발해 역사를 무너뜨리고 말이야 발해 역사를 없애버리고 우리 역사에서 말살시킨 나쁜 놈에서 김부식이를 깐 게 신채호야. 무슨 말 알겠죠? 어쨌든 통일신라를 남쪽에서 통일신라가 세워졌다면 봐봐. 고구려가 망한 그 자리에 고구려가 망한 그 자리는 어떻게 됐죠? 당나라가 왔었는데 당나라를 몰아냈지. 누가 당을 몰아냈나? 그 유명한 성씨가 대시야. 누구? 대조영. 그 대조영이 뭘 세웠다? 발해를 세웠다. 알겠나요?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남북국 시대라고도 한다. 남북국 시대라고도 한다. 됐죠? 남북 시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는 결국, 가다가 힘이 빠집니다. 얘가 왕권이 약화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떨어져 나와. 중앙계로 뭉쳐있던 눈덩이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옛날 우리는 백제 하면서 누가 세워져? 후백제를 세웠어요. 누가 후백제를 세웠어요? 견훤이 세웠어요. 이 견훤이 후백제를 세운 게 아주 좋아요. 900년이야. 외우기 쉽냐 어렵냐? 아주 쉬워. 내가 지금 숫자 2개 얘기했어. 고조선이 망한 게 몇 년이라고 그랬지 아까? 기원전 108년. 그리고 후백제가 세워진 게 900년. 그 이후에 고구려 후예를 자처하고 후 고구려를 세운 게 누구였어요? 궁예입니다. 901년에. 좋죠? 900년, 901년. 알겠죠? 자, 그런데 발해가 망했어요. 발해가 멸망한 것은 누구 때문에? 거란 놈들 때문에 망해. 이게 몇 년이냐면 921년. 선생님 머리 아프게 왜 갑자기 막 숫자를 쏟아내시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이 대목에서 숫자를 마구 끄집어낼까? 순서를 물어. 누가 제일 빠르냐? 견훤이 후백제를 세운 게 제일 빠르다. 그 다음 901년에 후고를 세웠다. 알겠죠? 그 다음 누가 망했다? 발해가 망했다. 발해가 망한 게 언제라고? 926년이에요. 926년. 알겠죠? 그리고 이들이 붙습니다. 이제 싸워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935년에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한테 항복을 했어요. 아직 우리가 고려를 세우지 않았죠? 이거 보세요. 후 고구려는 누가 세웠는데? 궁예가 세웠는데 궁예 밑에 있던 부하가 누구였지? 왕건이. 그래 안 그래?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게 몇 년이지? 에헤이.
너무너무 쉬워, 이것도. 이것도 그냥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먹어. 아주 그냥 쌍욕하고 비슷해. 918년. 그냥 그래?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절대 안 잊어먹어. 알았어요? 그래서 뭐야, 순서. 맨 처음에 뭐라고? 견훤이 후백제를 세웠다. 그 다음에 궁예가 후고고를 세웠다. 그리고 뭐? 왕건이 고려를 세웠다. 그 다음 뭐죠? 발해가 멸망했다. 그리고 뭐야, 순서가? 935년 신라가 멸망했다. 그럼 뭐냐? 마지막까지 버티던 936년에 후백제가 멸망했어요. 후백제의 멸망이 고려의 민족 재통일이다. 936년. 복잡해졌죠? 역사가 조금? 별로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머리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가닥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역사가 어려워지는 거야. 이 순서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어느 나라들이 어떻게 갈라지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망하고 이 기본 얼개가 머릿속에 질서 있게 잡혀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알겠어요?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걸 하겠어요. 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신라가 되게 복잡해. 신라 역사가 1000년씩이나 이어졌거든. 그래서 신라 역사를 여기서 자세히 좀 보자. 자, 우리가 신라 역사를 구분하는 방식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줄 때는 계속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야. 맨날 물어봤던 것들이에요. 알겠죠? 신라 역사를 구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김부식에 의한 구분법이 있어요. 잘 들어봐라 얘들아. 대답해봐. 김부식이 쓴 책이 뭐죠? 삼국사기에.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라는 책을 쓰면서 신라사를 어떻게 구분했느냐? 신라사를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 김부식이는 삼국사기에서 신라의 왕의 혈통에 따라서 구분했네? 오케이? 그래서 왕의 혈통을 뭐라고 그래? 줄여서 왕통이라고 그래. 해봐 말로 뭐라고? 왕통. 그래서 신라 역사를 이렇게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눴는데 왕의 혈통에 따라서 나눴다. 됐죠? 상대는 뇌물계. 알겠어요? 왕들이 왕의 계통을 이어왔을 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로 뇌물왕 김씨하고 어머니가 박역거세의 박씨 집안에서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아버지도 박역거세, 그러니까 어머니도 박역거세 집안이니까 왕족이죠. 아버지도 뇌물계 왕족 집안이니까 왕족이죠. 두 왕족들이 남자 여자 왕족들이 결합해서 낳은 그 핏줄을 뭐라고 그래? 성골이라고 그래. 말로 해보자. 뭐라고? 성골. 그래서 성골이 왕을 할 때를 상대라고 했다 이거야. 사실은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박역거세 때부터 이렇게 신라 이 상대 마지막 임금이 누굴까요? 선덕여왕 다음 임금도 여왕 한 명 또 있어요. 진덕여왕 때까지. 이렇게 진덕여왕 때까지를 상대라고 했다. 됐나? 정리 잘하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많이 틀려 애들이. 복잡하니까 에이씨 난 모르겠어 하고 넘어가 버려. 그래서 맨날 틀려. 근데 구분해 놓으면 맨날 맞을 수 있어. 쉬워.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진덕여왕 다음 임금이 누구죠? 아이고 왕통이 끊어졌네요. 이제 아버지가 뇌물계고 어머니가 박역거세 박씨 집안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김춘추를 왕으로 옹립허세 해가지고 김춘추가 왕이 됐어. 김춘추 이름이 뭐예요? 태종 무열왕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때부터? 중대는 무열계가 왕을 하던 때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태종 김춘추 때부터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무열계의 마지막 임금이 해공왕입니다. 말로 해봐 뭐라고? 해공왕. 이 해공왕이 피살당하고 김양상이라는 선덕 여왕이 아니야. 이건 그냥 선덕 남자왕이야. 선덕 왕이 됐어요. 다시. 그러면 이 선덕 왕은 왕의 혈통이 뭘까? 무열계일까? 뇌물계일까? 뇌물계겠죠. 바뀌었으니까. 이해하겠어요? 다시. 좀 복잡하지만 지금 정리 잘 해놔야 돼. 신라 중래는 무열계로부터 어디까지? 무열계, 그러니까 태종 김춘추로부터 언제까지? 해공왕 때까지다. 알겠죠? 이때가 뭐라고? 중대였다. 중대. 누가 왕통을 이어받았다? 무열계가. 됐어요? 무열계. 그리고 선덕왕 김양상이 왕이 된 이후부터
뇌물계가 왕통을 이어갔는데 이때는 뭐냐? 야, 이 새끼야. 그 어제 우리 자리 하면서 무열계가 따져. 웃기지 마. 원래는 우리 거야. 왕위는 우리 뇌물계 거였어. 아니야. 우리가 신라를 통일하고 신라를 강건하게 만들어서면서 무열계하고 뇌물계가 싸우네. 그래서 무열계와 뇌물계가 치열하게 싸우는 이때를 뭐라고 그래? 신라 하대라고 그래. 왕이 바뀝니다. 왕의 평균 수명이 6년도 안 돼. 왕 하다가 어느 날 일어나고 왕이 목이 잘렸어요. 새로운 왕이 등극했어. 알았어?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150여 년 동안에 무려 왕이 수명인가 바뀌어. 그런 정도로 아주 어지러웠던 때가 바로 신라 하대다. 언제까지냐? 마지막 임금 누구야? 경순왕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하자. 신라 역사를 김부식이가 삼국사계에서는 무엇에 따라서 구분했다? 기준 뭐라고? 왕의 혈통에 따라서. 상대는 누가? 뇌물계. 중대는 누가? 무열계. 하대는 뭐야? 치고받고 싸우는. 뇌물계와 무열계가 싸우는. 오케이. 이 기준점을 잘 알아둬야 되느니라. 외워야 돼. 알겠죠? 외울 수 있는 것은 외워야 됩니다. 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은 또 외워둬야 돼요. 됐죠? 자, 이것만 나오면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신라 역사를 또 다른 방식으로 구분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게 바로 누굴까요? 삼국시대 역사책 두 권밖에 없어요. 하나는 김부시가 쓴 뭐? 삼국사기. 또 삼국유사가 있죠. 누가 쓴 삼국유사야? 이련이가 쓴 이련. 승려, 고려시대 승려, 충렬왕 때 승려인 이련이가 쓴 뭐가 있다고? 삼국유사가 있다. 이 삼국유사는 어떻게 신라 역사를 나눴냐면 삼국유사는 불교와 관련 불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어요. 불교 기준. 글씨가 좀 삐뚤삐뚤하니까 이해하세요? 불교 기준. 알겠죠? 그래서 자, 불교식 왕명을 도입하기 이전을 뭐라고 했냐면 상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교식 왕명을 사용할 때를 중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를 그냥 사글이 다 묶어서 뭐라고 했느냐? 하고라고 했어요. 다시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나눴다. 잠깐. 퀴즈. 신라에 처음으로 불교가 공인된 때는 어느 왕 때?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야? 이게 법흥왕 때. 알겠죠? 법흥왕 때. 그래서 언제까지? 진덕 여왕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법이나 불법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불법 그러잖아. 법, 진, 덕, 선덕 이런 거 들어가면 전부 다 불교와 관련된 임금 명칭이야. 진덕이왕, 선덕이왕도 전부 다 불교식 명칭이야. 알겠죠? 진평왕 다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를 뭐라고 그래? 중고라고 하고 그 이후 태종 무열왕 때부터 신라 중대 하대가 모델이 전부 다 뭐야? 김부식의 중대 하대는 이련은 뭐에 해당돼? 하고에 해당되네. 그러니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면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되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잘 세워놔라 이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태종 무열왕 때부터 경순왕 때까지가 하고다. 상고는 뭐냐? 상고는 왕을 부르는 이름이 전통식 우리의 전통 명칭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라의 왕을 부르는 칭호가 변천된 과정을 보면은 박역거세 때는 이렇게 불렀어요. 거서간. 말로 해봐. 따라서. 뭐라고? 거서간. 크게 해보자. 말로 뭐라고? 거서간. 이 거서간의 뜻은 태양을 의미하는 순수한 우리말이래. 태양. 그러니까 박역거세가 아래서 태어났을 때 그 박역거세는 왕권이 셌다 약했다? 아주 약했어. 상징적인 왕이지. 실제로는 신라의 사로 육촌 촌주들이 다 다스렸죠. 우리 왕으로 모셔놓자. 태양 같은 존재다. 이렇게 그냥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태양처럼 받들어 모시는 존재지만 실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그때 그 왕을 뭐라 불렀다? 거서왕 그랬어요. 그 다음 뭐냐? 넥스트. 그 다음 뭐지? 이거 아주 유명한 건데 너네 모르냐? 마리칸 마지막 단계. 차차웅이었어요. 차차웅은 제사장, 승려 이런 의미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란 뭐냐면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던 시대의 군장이다라는 거예요. 당군 안검도 마찬가지죠.
당군왕검도 우리가 고조선의 군장인 당군왕검도 뭐야? 당군은 당골레, 무당을 의미하고 왕검은 정적 군장을 의미하잖아. 그래서 한 사람인 당군을 당군왕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정 일치시됐다는 것을 의미하잖아. 이해했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왕을 차창이라고 부르는데 이 차창은 원래 승려의 의미다. 내 말 들어봐. 우리가 지금도 절에 있는 승려를 뭐라고 그래? 순수한 우리말로 해봐. 지금도 절에 있는 승려를 스님 말고 뭐라고 그러지? 좋았어. 땡자 빼고 하면 땡은 여기야. 그냥 중이라고 중. 이 중의 어원이 차차웅이에요. 이해가 가나? 차차웅, 차웅, 자웅, 자웅, 중 이렇게 된 거야. 알았어? 차차웅이 차웅, 자웅, 자웅, 중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 재정일치시대의 군장 이름이 뭐였다? 차차웅이었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또 있는데 이사금이었어요. 이건 박역거세만 부르던 이름이고 박역거세. 그 다음에 남해왕 때 남해 차차웅이라고 불렀고 남해 유리왕 때 이사금이라고 하다가 유리 이사금. 이사금은 뭐냐? 계승자 의미입니다. 계승자 또는 뭐라고?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 그 당시 나이가 많은 것을 민증 까봐 이렇게 못하잖아.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일로 와봐. 네가 나이가 많은지 내가 나이가 많은지 한번 대보자 해가지고 떡을 씹어봐 해가지고 떡을 딱 씹고 떡에 있는 이빨 자국 수를 보고 이빨 많은 놈이 짱이었어요. 떡에 찍힌 이빨 금수대로 나이를 계산하는 거야. 과학적이죠? 그래 안 그래? 아직 어린 새끼들은 이빨 다 안 나잖아. 32개 안 나잖아요. 사랑니가 늦게 나거나 뭐 그런 놈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간 이건 뭐냐면 입금에서 나온 말이 이사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입금. 알겠죠? 그래서 연장자, 왕이 계승자.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돌아가면서 왕하던 때. 왕의 힘이 세다 약하다? 아직 약하다 이거야. 서로 왕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서로 왕 안 하려고 그래. 이빨금 많은 사람이 왕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왕을 했던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왕권이 강화됐어요. 왕이 이런 말뚝자루 위에 높은 데 딱 올라가서 야, 내가 너네들 수장이야. 아주 거만하게 발 딱 걸치고 야, 인마 너 찌그러져. 야, 얘 쫓아내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실 정도의 그 왕명을 뭐라고 했냐면 마립간이라고 불렀어요. 언제부터 마립간이다? 뇌물왕 때부터. 알겠죠? 그래서 마립간이라는 이 말이 사용되는 순간 왕권이 어떻게 된다고? 강화됐구나.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고유한 왕명이에요. 다시 해보자.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마립간은 뭐냐? 마립간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두머리의 뜻입니다. 알겠죠? 대빵, 짱, 수장 이런 뜻이야. 지금도 수장이란 말 쓰죠? 우두머리가 뭐야? 소 대가리 머리라는 얘기야. 소처럼 대가리 큰 놈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소탈처럼 이런 뿔 있는 투구나 이런 거 쓰고 있거나,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짱노로 됐다 이겁니다. 그만큼 권력이 강화된, 실권이 세진 왕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증왕 때부터 왕이라는 중국식 칭호를 비로소 쓰기 시작했어요. 알겠죠? 그러므로 법풍왕 때부터 법풍왕 이전 임금이 지중왕이야. 지중왕. 그래서 전통 명칭을 사용하던 때가 상고. 그다음 법풍왕 때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서 중고. 그다음 뭐라고? 하고. 이렇게 역사를 구분했다. 자, 오늘 뭐 하나 했냐면 고대 했어요. 고대. 얘들아, 고대 다음에 뭐가 오지? 중세가 오죠. 중세 다음에 또 뭐가 오죠? 근세가 오죠. 중세는 뭐야? 고려고. 근세는 뭐예요? 조선 전기입니다. 그리고 근대의 태동이 조선 후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어요? 오늘 이 시간 내내 어디까지 했어요? 고대 하나 했어요. 근데 사실 어때? 시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구석기부터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